우리 살다 보면은 튀는 사람들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튀는 행동 덕분에 그나마 해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튀는 행동 때문에 이게 좀 검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적이 드문 시간 한 행인이 차도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네, 그대로 이 행인을 발견하지 못한 듯이 들이받습니다. 네, 차에 치인 여성은 70대 노인입니다. 네,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고요. 네, 이 노인은 이렇게 들이받친 후에 차도 위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어섰다가도요, 다시 힘들어서 주저앉고요. 네. 예, 어쨌든 현장 조치가 없이 이대로 그 운전자는 도주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 상황 보면은 김복준 의원님. 예. 차량의 속도가 상당했다는 것은 일단 CCTV상으로도 느껴집니다. 예, 지금 아마 저기 제가 보기에는 국도입니다. 네. 국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속 6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60km는 훨씬 넘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아마 그 과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도 급정거 조치를 못했겠죠. 네. 이게 아마 3월 26일 날 새벽 4시 반경에 이 전주시 우화동 이 도로에서 발생한 일인 걸로 보이는데요. 네. 70대 그 피해자가 아마 새벽 기도를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물론 저기 무단횡단입니다. 네.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제 그 차에 치였는데 네.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발가락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중상입니다. 네. 그렇게 상해를 입히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술을 먹지 않거나 네. 뭐 이 정상적인 사람이 운행하다가 저런 사고를 냈다면 네. 저게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크게 처벌받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현장에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영상을 보면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CCTV를 보면은 화면 아래 보면 간판이 나와 있고 이 간판이 보면 정방향과 역방향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차량, 이 도로를 보면요, 양방향 도로예요. 그런데 저 차량이 갔던 이 치이는 상황을 보세요. 중앙 분리대 같은 게 있죠? 저 봉이 있는데 보세요. 저 차량이 어디로 오는지 보세요. 저 차량이. 저 차량이 어디로 옵니까? 중앙 분리대를 반대편, 역방향 쪽 비슷해요. 지금 도로상으로는요. 저 중앙 분리대를 기준으로 역방향 비슷하게 달리다가 지금 저렇게 행인을 치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김복준 의원님 보시기도 예, 중앙분리대 기준으로 약간 역방향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지금. 일단 뭐 이거 정면이 아니고 비스듬하니까 이제 네.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저렇게 사람을 치고도 행인을 치고도 현장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달아난 뺑소니 차량. 근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저렇게 심한 부상을 당했는데 행인은 주변에 뭔가 저 뺑소니 차량을 검거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까? 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망갔을 때 네. 어떤 단서를 그 도로에서 찾게 되거든요. 네, 파편이랄지, 네. 그렇죠. 사이드미러 파편이라든지 네. 전조등 커버 같은 네. 그 조각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아하. 예. 그래서 경찰은 이 CCTV를 통해서 네. 이 차량의 그 아까 CCTV 보셨듯이 네. 불빛이 좀 세요. 네. 세게 나옵니다. 아하. 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2배가량 그 등이 좀 밝다는 점을 네. 여기에 좀 주목을 했다고 해요. 김복준 의원님. 예. 차량의 불빛이, 전조등 불빛이 다른 차량, 일반 차량에 비해서 밝다는 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대체로 이제 그 사고가 난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그 차가 진행해 온 방향 쪽으로 쭉 이 도로를 이어가면서 각각 있는 CCTV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 번호가 나오면 네. 바로 그 범인을 검거할 수 있죠. 아하. 차적 조회를 하면 그 차량 소유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역방향으로 가면서 100개 이상의 CCTV를 분석했지만 아마 이 차 넘버, 이 차 번호가 식별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저희 경찰의 어떤 기법이기도 한데요. 네. 저 행인을 친 차량이 흰색이라는 건 나왔고, 네. 그 흰색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 차가 이 뭐라 그럴까 안개등 불빛, 네. 이 불빛이 강하다는 거를 경찰이 그 차량의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차량 특성을 이 근거로 해가지고 차량 판독 시스템을 가동한 거죠. 아하. 예. 지금 저 차량에서 보세요. 저 사진 좀 보여주세요. 2배로 박단, 일반 차량에 비해서 2배로 밝은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조등이 아니라 지금 아래 부분, 안개등, 이른바 안개등 말하는 건가요? 저 아래? 지금 범퍼 아래쪽에 그 등이 다른 차량에 보다 2배 정도 불빛이 밝다는 거예요. 전조등이 아니라요. 지금 보세요. 육안으로 혹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안개등. 그 안개등이 뭔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2배 정도 밝다. 근데 전조등도 좀 밝은 것 같긴 해요. 거기에 중요한 단서라고 경찰이 포착을 했습니다. 이를 끝까지 추적했는데 그게 만만치 않았대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사고 CCTV에 보면 일반 차량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의 밝기 정도 되는 그 차량이 흰색 차량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가 단서가 돼가지고 그 주변 CCTV를 전부 다 100곳 이상을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번호가 판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심야 시간대에는 번호가 판독이 안 됩니다. 흰색 차종 중에서 불빛이 좀 강하다라고 판단이 된 차들, 사고 장소의 진입도로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추적을 해서 그 차량 판독령을 확인해서 검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 정말로 경찰분들이 고생하셨어요. 지금 2달 정도 CCTV를 정밀 분석한 지 2달 정도 만에 이 뺑소니범을 검거할 수 있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뭐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차 번호가 나왔으면 금시 이 범인을 검거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특성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수사해가지고 네. 또 차를 특정하고 차적 조율을 했는데 실제 운전한 사람과 또 차주 명의가 달라가지고 경찰이 더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피해자도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그 자리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유인즉슨 검거해 보니까 43살의 남자인데요. 아하. 이 사람이 이 무면허 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히 네. 무면허 운전으로 3번에 걸쳐서 처벌을 받은 또 전력이 있는 아하. 뭐 누범 형태 네. 범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현장에서 도주한 걸 보여요. 네. 손정혜 변호사님, 이 사람의 차량의 특징이 오히려 이 사람을 검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저 차량의 불빛이 유독 강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차량 앞쪽에 LED 조명을 불법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비상등도 불법으로 부착한 지금 저렇게 상태에서 보이네요. 아, 네네. 다녔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조명에서 개조를 하게 되면 상대방 시야가 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불법적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범인 검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차량 소유자랑 또 운전자랑은 다른 사람이어서 수사에 난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어찌됐든 2달 만에야 잡혔지만 검거가 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저 차량이요. 경찰이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저 차량이 정말 문제 투성이었다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왜 그런 거예요? 피의자 40대 김모 씨가 이 사고 발생 당시에도 무면허 운전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종합보험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뺑소니범을 검거한다고 해도 이 운전자가 자력이 없으면 피해 배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보험에 가입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저 도로의 시한폭탄이었어요. 이 차량은 그러면? 뭐 결국은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저 보상 관련해서는 보험을 들지 않을 정도가 되면 본인이 아마 이 경제력으로도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사람일 거고요. 그러면 이 피해자의 어떤 보상 같은데 차질이 초래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건 뭐 차량 개조만 해가지고 차량 개조할 돈으로 보험 들지 말입니다. 네. 이게 그래가지고 저 끌고 다니면서 저렇게 사고 내고 시한폭탄 맞습니다. 저. 네. 지금 피해자는요, 다리를 심하게 다치고요. 세상에
발가락을 절단. 절단 수술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 운전자, 몹쓸 운전자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운전자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무면허로 운전을 했으니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죄에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경찰은 차량의 불법 조명을 부착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피해자 일부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뺑소니 사거나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정부 보장사업법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이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정부가 위탁한 보험사, 거의 모든 보험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 보험사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는 거고 정부는 이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요. 정말로 목숨을 잃을 뻔도 했어요. 이 피해자분은요. 정말로 쾌유를 빌겠고요. 단 중요한 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인적이 드물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시간이라 하더라도요. 절대로 무단 횡단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명심을 해야겠습니다.